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과 신뢰를 깨뜨린 한 가족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화목해 보였던 한 가족의 관계가 점차 균열을 겪으며 숨겨왔던 비밀들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이들의 삶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행복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관계가 한순간의 배신과 분노로 뒤바뀌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가족이란 무엇인지, 사랑과 신뢰가 무너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갈등과 비밀이 밝혀지며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된 이들의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볼 주제를 던져줍니다. 오늘 사연 속 주인공의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닌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비추는 거울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5년 차에 접어든 은정과 성민은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만큼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성민은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직원으로 승진을 거듭하며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제공했고, 은정은 화사한 미소와 따뜻한 성품으로 가정을 꾸려가며 완벽한 아내로 비춰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들 부부를 이 시대의 이상적인 부부라 칭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들만이 알고 있는 갈등의 그림자가 점차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정과 성민 사이의 벽은 단순히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초기 두 사람은 여느 신혼부부처럼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아이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은정의 배는 불러오지 않았고, 초조함이 커질수록 은정은 자신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처음엔 은정을 다독이며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다며 안심시켰지만 이 말은 점차 위로가 아닌 회피로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은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매번 병원을 나설 때마다 느끼는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녀는 점점 자신의 몸이 부서져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술 과정은 그녀의 신체뿐 아니라 마음까지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주사 바늘이 몸에 꽂힐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참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 믿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좌절로 변하는 순간은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매달 이번에는 될 거야라고 다짐하며 찾아간 병원에서 아쉽지만 이번에도 어렵게 됐다는 의사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로 남았습니다. 성민은 처음에는 병원에 함께 동행하며 곁을 지켰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회사 일을 핑계로 병원 방문을 미뤘습니다. 은정은 혼자 긴 대기 시간을 견디며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신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민은 아이 없는 삶도 나쁘지 않아, 우리가 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무심히 말하며 그녀의 절박함을 애써 무시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성민의 태도는 은정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가 말한 아이 없는 삶도 괜찮다는 말은 마치 자신을 위로하려는 말처럼 들렸지만 은정에게는 그의 무책임함과 자신에 대한 무관심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 혼자만 이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회사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은정의 반복되는 실패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점차 집에 머무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는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대신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거나 때로는 혼자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은정과 대화할 기회를 피했습니다. 은정은 남편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려 했지만 외로움은 점점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어느 날 은정은 밤늦게 귀가한 성민을 마주하며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었습니다. 성민은 피곤한 얼굴로 집에 와도 숨 쉴 공간이 없어서 그래 나도 힘들어. 라는 말을 내뱉었고, 은정은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닿지 않는 순간들이 쌓일수록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더 두꺼워졌습니다. 은정은 점차 자신이 가정 내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혼자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며 고통스러운 과정을 감내하는 동안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성민의 무심한 태도는 그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성민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민 역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막막함에 빠져 있었고, 아이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압박을 느꼈습니다. 성민은 은정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없는 삶도 괜찮다고 믿으려 했지만 그것은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위한 자기 방어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초반 사랑으로 가득 찼던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서로를 마주하기조차 버거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은정과 성민은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정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으며 그 과정에서 성민의 마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 거라 믿으려 했습니다. 은정은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며 새로운 시도를 했고 매번 실패하더라도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만 있으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하며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병원 방문과 시술 과정은 그녀의 육체와 정신을 점점 쇠약하게 만들었고 주변의 위로 없이 홀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성민의 냉랭한 태도는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고 은정은 자신이 과연 얼마나 더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갈등과 오해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 문제로 부부 사이가 얼어붙기 시작한 와중에 시어머니의 강압은 은정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은정은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우리 집안 여자는 강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요구하던 시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은정을 향해 은근히 비난 섞인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 상처로 남았고 은정은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압박은 점차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은정을 따로 불러앉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가문을 잇는 건 너의 책임이야. 우리가 대리모를 써서라도 아이를 가져야지. 더 이상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그 말은 은정에게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어야 해요. 대리모라니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감정 문제가 아니야. 가문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시어머니의 말은 가족의 책임감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은정을 향한 비난에 가까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은정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믿는 듯 보였고 그것은 은정의 자존감을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은정은 오랜 고민 끝에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그녀는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대리모를 찾는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했고 비용 문제는 은정과 성민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는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은정에게 낯설고도 불안한 일이었고 과정은 끊임없는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대리모를 찾는 과정은 예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법적 문제, 비용 문제, 그리고 적합한 대리모를 찾는 과정 하나하나가 은정에게는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대리모를 희망했던 여성이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꿔 계약을 취소하며 은정을 절망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은정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문제를 해결하려 고군분투하며 자신이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남편 성민의 태도였습니다. 성민은 은정이 대리모를 선택한 과정에 대해 한 번도 명확한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정이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을 때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은정은 처음엔 성민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다고 믿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태도는 무관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성민은 점점 더 집에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대리모와 관련된 대화를 피하며 은정이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은정은 남편이 자신을 외면한다고 느꼈고 그것은 그녀의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성민에게 이제 우리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해야 하는 거야? 라고 물었지만 성민은 애매한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어쩌면 자신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불편했고 그것이 부부 사이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불편함을 은정에게 솔직히 털어놓지 않았고 그것이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벽을 더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은정은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며 아이를 갖겠다는 집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녀는 성민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끝까지 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정은 스스로에게 아이만 있으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야. 그때가 되면 성민도 시어머니도 나를 인정해줄 거야 라고 되뇌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점점 고독과 불안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선택을 후회하게 될지 아니면 결국 아이를 통해 모든 갈등이 해결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정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이 과연 옳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인지 자문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은정과 성민 그리고 시어머니의 관계는 대리모 문제를 통해 더욱 복잡하고 위태롭게 변해갔습니다. 겉으로는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겠다는 목표로 뭉쳐있는 듯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정을 향한 감시를 늦추지 않았고 성민은 점점 더 자신만의 세계로 물러났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은정은 고립감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이 모든 갈등의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대리모와 아이 문제를 둘러싼 진실이 밝혀지면서 이들 가족의 관계는 한층 더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은정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그리고 그것이 그녀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더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은정은 마침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의 기쁨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그녀에게 이는 한 줄기 희망이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만큼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은정은 설렘과 동시에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이로 인해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그녀는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정은 대리모와 성민이 비밀리에 만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발견한 메시지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민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에는 대리모와 만난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고 그것을 본 은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자신 몰래 대리모를 만났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배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대리모와 성민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던 은정은 대리모를 직접 찾아가 진실을 물었습니다. 은정의 다급한 질문에 대리모는 한동안 머뭇거리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내뱉은 첫 마디는 은정의 세계를 산산조각 내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성민 씨가 저를 예전부터 직접 찾아왔어요.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만들고 싶다고 했죠. 은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대리모에게 이런 요구를 했다는 사실은 배신감을 넘어선 모멸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진 은정은 대리모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그 말을 거짓으로 치부해야 할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리모는 은정에게 차마 말하기 힘든 듯 머뭇거리며 또 다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민 씨만이 아니라 시어머니께서도 개입하셨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당신의 난자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난자를 선택하셨거든요. 이 말에 은정은 말 그대로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대리모를 통해 낳으려 했던 아이가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시어머니의 계획에 의해 선택된 타인의 난자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은정에게 또 다른 차원의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대리모는 성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은정을 설득할 용기가 없어 침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은 성민의 침묵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왜 이런 사실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일까? 은정은 남편과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민을 마주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어? 왜 나를 속인 거야? 성민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에게 이런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 너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의 말은 은정을 전혀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은정은 성민의 말에 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니? 내가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는 게 덜 힘들다고 생각했어? 그녀의 울분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성민은 은정의 분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은정은 그런 성민의 모습을 보며 그가 자신에게 남은 사랑마저 잃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태어날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은정은 이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를 사랑해야 한다고 믿으려 했지만 머릿속을 맴도는 시어머니의 계략과 성민의 배신은 그녀가 아이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난 날 은정은 눈물 속에서 그 아이의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아이는 너무도 성민을 닮아 있었고 그것이 은정에게는 또 다른 상처이자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으면서도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은정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더 이상 믿음을 가질 수 없었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으며 대리모 역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은정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을 짓누르며 삶의 의욕을 앗아간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이 절망 속에서도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희망만을 붙잡고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정은 남편 성민과 시어머니, 그리고 대리모가 벌인 이 모든 일이 자신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지만 아이만큼은 이 모든 문제를 초월한 존재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될지도 깊이 고민했습니다. 대리모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은정의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은정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배신이 밝혀진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신뢰했던 남편이 뒤에서 이런 음모에 가담했으며 시어머니가 모든 계획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견딜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떨리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고 집에 머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은정은 밤늦게 몇 가지 필수품만 챙긴 채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평소 가끔 찾던 공원 벤치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는 그곳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은정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신뢰로 시작했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까지 파탄에 이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이 그녀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얼마 후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은정에게 전해졌습니다. 은정은 출산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병원을 찾아가는 것조차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를 보기로 결심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은정이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처음 본 순간 그녀의 감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놀랍도록 성민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과 온화한 표정을 바라보는 순간 은정은 자신 안에서 깊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 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 아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아이를 안아볼 용기도 나지 않아 그저 창문 너머로 바라만 보던 은정은 병원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분명 자신의 삶의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했지만 그녀는 아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떠오르며 배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사랑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그런 감정을 느낄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짓는 시어머니의 모습과 침묵 속에서 자신을 외면했던 성민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은정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맸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없다면 내가 어떤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하지 못한 채 매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은정은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상담센터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은정이 상담사의 방에 들어서서 의자에 앉자마자 억눌려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울먹이며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압박,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고백했습니다. 상담사는 은정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난 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정 씨,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정 씨가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상황은 전적으로 은정 씨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은 은정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빛을 비췄습니다. 상담사는 은정에게 아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기준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은정 씨의 마음이 치유될수록 아이에 대한 사랑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거예요. 상담사의 조언을 듣고 난 후 은정은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상담사가 추천한 호흡법을 연습하며 마음을 안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작은 노트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적으며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정은 조금씩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멀게 느껴졌던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지만 분명한 애정이 움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통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떠올리며 은정은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삶의 희망을 다시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지만 그 감정이 아이에게 향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 먼저 자신을 치유해야 한다는 상담사의 말을 떠올리며 매일 조금씩 변화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정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엄마가 될 필요는 없으며 그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향한 그녀의 감정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는 과정 속에서 은정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은정은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이는 은정이 자신과 아이를 위해 만들어가는 치유와 사랑의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은정은 성민과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며 많은 것을 떠올렸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던 관계였지만 점차 그 사랑은 책임감과 집착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성민의 침묵과 배신,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저지른 행동은 은정에게 용납할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더 이상 그 관계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날, 은정은 아이를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강해져야 해. 그리고 내 삶을 다시 찾아야 해. 그녀는 성민과 대화를 나눌 날을 준비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고 최대한 담담하게 이 상황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은정이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성민은 처음엔 믿지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은정이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은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어. 지금 우리가 헤어지면 아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시 생각해보자. 하지만 은정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내가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이 아이에게 더 나쁜 영향을 줄 거야. 성민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보이며 은정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내가 변할게. 하지만 은정은 더 이상 그의 말에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아이를 위해선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혼 서류에 서명한 뒤 은정은 처음으로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은정은 아이와 함께 살 새로운 집을 찾았고 아이를 키우며 동시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정은 상담에서 배운 대로
아이와의 유대감을 쌓기 위해 작은 노력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아이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며 따뜻한 목소리로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아이의 미소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존재는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고 그 힘은 그녀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민은 이혼 후에도 아이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은정에게 매달리던 태도를 버리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정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아이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은정은 성민의 변화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더 이상 과거의 관계로 돌아가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민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당신이 좋은 아빠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은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성민과 시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에 대한 분노가 자신을 갉아먹게 두지는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용서를 자신의 내면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은정은 그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와 함께 보내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아이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작지만 중요한 행복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첫 웃음을 보고 첫 걸음마를 지켜보며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금 발견했고 그 안에서 자신도 성장해 나갔습니다. 은정의 삶은 이제 그녀 자신과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희망을 발견했고 스스로 강해지는 과정을 통해 과거를 극복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워가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의 이야기는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용기와 사랑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그녀와 아이의 미래는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의 비밀과 배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이 불러온 비극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무너진 자리엔 미움과 상처만이 남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은정의 용기가 돋보이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